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 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제가 머니 트레이너,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 대표님 네. 이렇게 부르면 되겠네요. 그러면 머니 트레이너란 뭔가 돈을 조련하는 겁니까? 아니면 돈에 맞게 사람을 트레이닝 시키는 겁니까? 어떤 의미이세요? 그것도 중요하네요. 예. 사실 머니 트레이너라는 표현을 쓰게 된 이유는 우리가 네. 그 근육을 불려주는 사람을 헬스 트레이너라고 네. 하잖아요. 근육을. 근데 이제 사실 뭐 돈을 불려준다기보다는 돈이라는 거, 운동과 공부와 돈 모으기는 사실 공통점이 반복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복이라는 거는 어떤 방법을 몰라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반복을 시켜주는 트레이닝 개념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네네네. 돈 관리에 근육을 불려주는 사람이 머니 트레이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오늘 그래 돈 모으기가 중요해. 그래서 오늘 했다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계속 반복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에 들어오시는 구독자분들은 이 머니 트레이너가 무슨 방법을 얘기하느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제 들었던 얘기, 엊그제 들었던 얘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어제 한 운동과 엊그제 한 운동이 오늘 한 운동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네. 이것을 계속 반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제는 머니를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 PT를 받아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될 것이다. PT 이제, 선생님. 예, 그렇게 이제 돈 관리의 근육을 키워주는 사람, 뭐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한 거죠. 저희 Y스트릿도 저도 많이 강조를 하는 게 지속 가능성하고 반복 가능성이거든요. 투자를 한 번 해서 뭐 50%, 100% 벌 수도 있지만 맞아요. 이거를 수십 번, 수백 번, 막 70세, 80세 될 때까지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냐. 잃지 않고. 진짜 그러려면 돈 관리에 근육이 필요하다. 그렇죠. 사고방식도 네네. 그렇고. 우리 근데 김경필 대표님은 그 콘텐츠의 스펙트럼이 엄청 넓더라고요. 네. 진짜 그 사회 초년생부터 네. 노후 준비 그리고 이미 은퇴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 또 상담도 많이 하시고요. 또 많이 찾아오시고. 사실은 뭐 상담을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네. 여건이 그렇게 시간적으로 그렇게는 안 돼서 완전 바쁘셔가지고. 많이 이렇게 만나진 않지만 우리 청년 세대는 좀 멘토링을 하면서 나도 또 느끼고 배우는 게 있다 보니까 그래도 좀 만나려고 노력은 하죠. 한번 출발점을 한번 볼까요? 물론 이제 출발점은 뭐 좋은 직장도 얻는 거 아니면 왜 그거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 부자인 부모에게 태어난다. 부자인 아내나 이렇게 배우자를 얻는다. 예. 아니면 뭐 본인이 성공하는 이건데 사실 그냥 첫 번째, 두 번째는 빼고 본인 스스로. 시드머니가 있어야 이걸 또 굴리기도 시작을 할 텐데요. 그렇죠. 우선은 전체적으로 시드머니 모으기의 기본이란 이런 거다.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사회의 청년 세대, 요즘은 청년 세대를 보통 뭐 39세까지도 이제 청년 세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 청년 세대들이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보는 것들이 굉장히 옛날보다 많아졌는데 사실 여건은 이제 뭐 대부분 직장 생활 하면은 뭐 많게는 300, 적게는 200 정말 사회 초년생들이 급여는 적고 보는 거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가 돈 모으기도 전에 네. 사실 돈은 쓰는 방법을 너무 빨리 배우게 된 청년 세대. 지금 대한민국의 2030의 현주소가 어떠냐. 올해 5월 자료 기준으로 우리나라 신용불량자가 23만 명이 2030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3명 중에 1명이 청년 세대다. 예. 그리고 지금 조금만 더 이제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신용불량자로 넘어갈 수 있는 잠재 신용불량자들도 거의 3명 중에 4명 중에 1명이 20, 30대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청년 세대가 돈을 못 모으고 오히려 돈을 빌리고 그걸 못 갚는 그런 풍조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된 거냐. 네. 저는 개인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가 우리가 최근래에 있었던 가장 어떻게 보면 역사상 경제 환경을 변화시키는 큰 사건이다. 네. 금융위기는 대부분 우리 청년들은 기억을 못해요. 못하죠. 이런 일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벌써 그게 15년 정도 15년 됐죠. 전이네요. 15년 정도 됐고 이미 사회에 나와 보니까 금융위기가 터진 이유인데 금융위기 이전을 저는 이제 BC 크라이시스, 그러니까 비포 크라이시스라고 네. 얘기하고 네. 그 다음이 이제 AC 시대인데 네. 지금 이미 사회에 나왔는데 그 금융위기 이후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청년 세대가.
그러니까 예전에 BC 시대에는 200, 300번은 사람이 차를 산다, 해외여행을 간다 이런 일은 없었어요. 최소한. 근데 이제 최근에는 200, 300을 벌어도 차를 끌고 해외여행을 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과소비가 어떻게 보면 플렉스다, 욜로라는 이름으로 사회적으로 그냥 당연시 되는 사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사회에 나왔다 보니까 네. 그냥 비정상이 정상처럼 여겨진 거야.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 그러는데? 이런 사회에 나와 보니까 이분들이 돈을 아끼고 모으고 자본을 불리는 것보다는 돈을 쓰는 걸 먼저 배웠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시드머니를 만들기 전에 네. 냉정하게 돈을 모을 수 있는 자유재량 소득이 있느냐, 우리 청년들이. 제가 만나보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누구 탓을 하냐면 제가 자꾸 저축을 하라 그러면은 그래, 저축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쵸. 도저히 우리 저축할 돈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남 탓을 하죠. 이 회사 탓. 네? 이 회사가 쥐꼬리 많은 월급. 이 회사를 이렇게 조금 주고 월급을 주니까 내가 저축도 못 하고 말이야. 예.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비가 사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하지 말아야 될 소비를 너무나 당연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소비가 과거 금융위기 전처럼 적을 때는 좀 덜 쓰고 좀 안 쓰고 해야 되는데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급 레스토랑을 가면 노인들 장년층보다는 젊은이들이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고 파인 다이닝. 예. 파인 다이닝, 오마카세, 네. 그죠? 호캉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그 국내 항공사들의 승무원들이 한 2만 명 정도 되는데 예. 그 2만 명 중에 3분의 1은 지금 집에서 쉬고 있고 3분의 2는 지금 공중에 떠 있든지 해외에 나가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엄청난 인원들을 끌고 여행을 간 건데 과연 그 여행 나간 친구들이 과연 자기 돈으로 나갔겠느냐 아니면 그냥 카드의 힘으로 일단 아직 벌지 않은 돈을 여행을 갔다 와서 나중에 갚겠다고 나간 거냐라고 본다면 저는 후자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은 저축을 하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과연 머니 트레이너로서 저축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어주는 게 먼저가 아니겠느냐. 우리 청년들이 저축해라 그러면은 저축할 돈이 없는데요?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죠. 왜 저축할 돈이 없느냐. 저는 현재의 소비를 여러분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일단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는 첫 단추가 그제서야 이제 끼워지는 거죠. 자유 재량 소득. 이거는 내가 쓰고 정말 남길 수 있는.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득. 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득이 너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고정비가 커져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 청년 세대들이 쓰고 있는 돈 같은 경우 제가 단적으로 이런 예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제가 이제 90년대 후반에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대기업이니까 그래도 급여는 좀 나쁘진 않는 편이었고 제가 네. 정용진 부회장하고 입사 동기인데 나이는 그분이 저보다 많지만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급여가 한 200만 원 정도였거든요. 지금 화폐 가치로 한 400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때 이렇게 삼성그룹 공채 이런. 공채.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재형저축 40만 원 떼고 155만 원 받아서 124만 원 저축했거든요. 31만 원만 갖고 한 달 생활을 했는데 그 31만 원이 지금 화폐 가치로 6, 70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한 7, 네. 80?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우선 기본적으로 그때는 왜 이런 게 가능했느냐. 일단 스마트폰 인터넷이 없었어요. 일단 통신요금부터 네, 나잖아요. 이제 지금 우리 청년들이 이 휴대폰 하나로 뺏기는 돈이 이 요금뿐만 아니라 여기 스트리밍 서비스니 OTT니 하여튼 많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이게 끝나 배달과 쇼핑과 이게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본주의의 경제 성장률이 얘가 다 견인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 김경필 대표님의 스마트폰은 좀 예전 모델입니다. 야, 그래요? 예. 역시 이 소비를 지금 예전- 소득 대비. 그건 아니고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는 인터넷 스마트폰 없었고 예. 결정적으로 당연히 배달이 없었죠. 그리고 제가 입사했던 초기에는 초기가 아니라 한참 동안 내가 직장 생활하는 동안 놀토가 없었어요. 그땐 토요일에도 토요일에 다 출근했던 옛날 사람이라서. 그렇죠. 진짜 옛날 사람이죠. 이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휴대폰이라고 하는 거 하나 손에 들면서 얼마나 많은 사실은 과거에는 안 하던 소비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과거 얘기고 지금인데 어떻게 그 소비를 안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지금부터 드릴 거거든요. 예. 여러분들 저축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돈을 모으냐 이전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먼저 돼야 돼요. 이게 해결이 돼야 저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다른 뭐 방송이나 이런 데 나가서 몇 번 얘기한 건데 네. 우리 청년 세대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10가지의 그 어떻게 보면 슬기로운 소비 생활을 막는 10가지의 소비가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순위를 매겼어요. 그래서 가벼운 것서부터 무거운 것까지 10위. 예. 예, 10위부터 1위까지 쭉 순위를 매겼는데 네. 위로 올라갈수록 심각한 거예요. 그 소비를 한다면. 한다면. 네. 그러니까 10위가 제일 가벼운 거죠. 그러니까 저 위로 올라갈 줄일 수 있는 거. 그래서 10가지를, 근데 이 10가지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면, 예. 그러니까 충분히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안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돈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정말 힘든 거네요, 일단. 힘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느낌만 봐도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은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럼요. 만약에 성공하는 사람이 뭐 그냥 유튜브에서 나오는 얘기 좀 따라 했더니 금방 부자 된다. 그러면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 그럼요. 그러니까 항상 성공하는 사람은 소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 유튜브 시청자 중에서 많은 분들 100명 중에 10명이나 5명이 실천을 해. 그럼 우리는 10명이나 5명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사실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10위가 뭐냐면요. 네. 10위는 바로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시겠지만 그 뭐 우리가 현 사회에서 굉장히 점심 식사 있잖아요, 우리 네. 직장인들. 네. 구내 식당이 있는데 점심 외식을 3일 이상 하는 습관입니다. 아, 점심 외식.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뭐 구내 식당 없는 직장은 어떡하냐? 뭐 그거는 어쩔 수는 없는데 의외로 이게 만나보면 또 그래도 구내 식당이 있는 직장이 많고, 심지어는 우리 회사는 없는데요. 옆에 건물 가면 뭐 먹을 수는 있어요. 뭐 이런 데가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점심시간만이라도 회사를 벗어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5일 근무한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4일은 동료들하고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좀 하고, 네.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하루 정도는 나가서 외식을 하면은 그 외식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텐데, 그냥 막 무조건 나가서 한 3일, 4일 이렇게 외식을 하면 우리 점심 식사 가격이 요즘 어떻습니까? 여기 장난 아니죠. 여의도, 특히 여기 여의도는. 여의도. 와. 와, 진짜 이거 예. 살벌합니다. 아니, 진짜 밥 먹으면서 우리가 물가 체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직장인들이 이게 이제 진짜 도시락을 싸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게 조금 제가 가벼운 10위로 선정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진짜 안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좀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10위죠. 점심 외식 사 먹지 말고 네. 최대한 구내 식당 이용하라. 그렇죠. 저희 와이스트릿은 참고로 중식, 석식 다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회사가 있네. 네. 많이 그러네요. 부려먹으려고. 네. 자, 9위는 뭡니까? 9위는 뭐냐면 기본 요금 택시를 한 달에 10번 이상 타는 습관입니다. 10번이나 탄다고요? 네. 택시를? 근데 우리 2030들 만나보면은 예. 왜 기본 요금을 타냐면 나한테 면죄부를 주기가 너무 좋아. 왜냐면 내가 무슨 모범 택시를 탔냐? 내가 무슨 장거리를 탔냐? 이렇게 얘기하기가 좋잖아요, 나한테. 요즘 버스 요금도 1,500원, 지하철도 1,400원으로 인상된 판에, 기본 요금 그 지하철 주정거장 살짝 타고 가는 거, 그거는 문제가 안 되지 않느냐. 나한테 뭔가 쓰고도 이렇게 뭔가 책임감, 죄책감이 좀 덜한 소비.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편리하긴 하거든요, 이게.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한 달 신용카드 영수증 날라온 거 보면은 이것도 한 교통요금 한 달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몇 배죠. 그러죠. 이게 그래서 요걸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사님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택시를 1년에 진짜 거의 한두 번도 안 타거든요. 정말 안 타요. 저도 그래요. 그냥 안 타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안 타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제가 말씀드렸고요. 네. 이제 9위까지 얘기했는데 8위. 8위는 뭐냐면 8위는 좀 여러분들이 반발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예. 아침에 출근하면서 한 잔 테이크아웃, 오후에 3시에 또 한 잔 테이크아웃, 이렇게 정말 하루에 2잔 이상을 그냥 무조건 테이크아웃 하는 커피. 네. 요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테이크아웃 하는 커피가 요즘에 문화라는 건 저도 알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매일 2잔씩 루틴을
그걸로 가져가는 거는 뭐 아무리 요즘 저가 커피가 있어가지고 별다방, 콩다방보다는 싼 걸로 있다고는 하지만은 이렇게 되면은 일주일에 근무하면서 한 10잔 뽑아 먹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주말에 안 먹나? 주말에 또 먹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커피 값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은근히 이거 또 커피를 먹다 보면 그죠? 뭐 별 하나 더 받으려고 텀블러 또 사고 텀블러 사다 보면 또 뭐 예쁜 굿즈 사고 뭐 이러니까 사실 그 다방에 갖다 주는 돈이라는 게 생각보다 다방.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도 이거 가지고 엄청 직원들 잔소리 하거든요. 저희 커피 머신까지 놔줬어요. 그런데도 나가서 자기가 원하는 그러니까. 맛이 있다라고 하면서 사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막 뭐라고 하면은 이거 뭐 1,900원밖에 안 해요. 야, 1,900원 곱하기 뭐 열을 20일 그러니까. 해보라고. 아니, 그러니까 안 하라는 죄송합니다. 저희 라떼 둘이서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MZ 꼰대 세대가 둘이서 저기서 얘기하는데 웃고 지금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조금 줄여서 한번 할 때 효용을 높여보자. 뭐 이런 제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가볍게 제가 8위로 선정을 한 거죠. 네. 예. 7위는 뭐냐면 여러분들 월 소득의 5% 넘는 이벤트 비용입니다. 이벤트 비용이라는 거는 생일 챙겨주는 비용이에요. 누군가의 생일을 생산. 기념일 뭐 이런 네. 거 생일 챙기는 건데 예를 들면 300만 원 급여를 받는다. 예. 한 달에 15만 원 이상 생일 챙기는 비용으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누군가의 생일을 챙겨주고 조금 의미 있게 돈을 써야 되는 거는 한 국룰로 7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7가지. 네네네. 7가지. 첫 번째 엄마 생일, 아빠 생일, 어버이날. 이건 아. 기본이고 네. 그 다음에 남친이나 여친 또는 배우자 생일 또는 자녀나 형제 생일, 예. 베프 생일, 기념일 정도? 그럼 이렇게 7가지는 그래도 뭐 3만 원, 5만 원 이상의 어떤 그런 비용을 써서라도 그 이벤트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네. 거다. 네. 근데 이 7가지를 벗어난 경우에서 애매한 관계 있잖아요. 애매한 네, 관계. 네. 저 부서에 뭐 저 언니는 내가 좀 알기는 하는데 뭐 이렇게 그쵸. 친하지는 않은데 오늘 생일인데 어떡할까? 그냥 안 주고 안 받는 거예요. 뭘 그거를 이렇게 막 챙기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 별로 안 친한데 막 3만 원, 5만 원짜리 막 선물 기프트콘 보내놓고 얼마나 놀래나 보자 막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 그 톡으로 선물하기 그게 잘 돼 되니까.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안 주고 안 받는 게 그건 맞다. 그리고 이제 막 진짜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진짜 있다면 그냥 네. 커피 한 잔 정도로 애교 그만해도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 정도만 해도. 그러니까 이벤트 비용이라는 것을 누군가 챙겨줬을 때 그 사람이 막 놀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게 나의 희열이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그냥 축하해주고 말아야 되는데 꼭 보면은 다음 달에 나한테 얼마나 센 거 오나 보자 뭐 이렇게 이제 또 하시면은 줬으니까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실 거면 안 하는 게 낫다는 피곤해지죠. 거지.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래서 7위, 10위, 9위, 8위, 7위가 된 거죠. 네. 그리고 6위. 6위는 바로 계절마다 신상 옷 사는 습관입니다. 계절이 1년에 4번 바뀌는데 예. 올해 겨울은 아마 옷을 거의 사실 분들은 사셨을 거라고 봐요. 근데 요즘 추워져가지고. 네, 추워져서. 근데 잠바 문- 필요하죠. 근데 작년에 만약에 패딩이나 코트를 샀다면 올해는 한번 쉬어야 돼요. 그렇죠. 경년제로. 그리고 예. 이제 내년엔 한 번 더 사줘야 뭔가 좀 입을 옷이 있을 건데. 봄옷도 마찬가지. 작년에 봄옷을 안 샀다면 올해 이제 내년에 봄에 하나 사는 건 괜찮은데 그냥 매년 여름, 가을, 겨울 바뀔 때마다 신상을 습관처럼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좀 아니지 않느냐. 우리 옷장에 문을 열어보면 옷이 일단 엄청 많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꼭 하시는 말씀이 입을 옷이 없다. 그죠. 입을 옷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저희 어머니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너 그러면 작년에 빨개 벗고 다녔냐고. 야, 그 말 좀 세긴 세네.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지금 5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예. 요 5가지 10위부터 6위까지는 조금 가벼운 거예요. 가벼운 거. 여기까지가 가벼운 예, 거였어요? 요게 좀 가벼운 거죠. 가벼운 거. 그렇지만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좀 약간 무거운 것들이 시작되는데 이제 5위란 말이에요. 5위. 네. 5위는 뭐냐면은 자기 월 소득의 15% 이상 되는 문화 레저 비용입니다. 문화 레저 비용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네. 문화 레저 비용 하면 이거예요. 필라테스, 요가, PT, 골프, 테니스, 취미 뭐 이런 건데 예. 운동과 취미에 여러분들의 소득의 15% 이상을 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돈을 모을 수가 없을 겁니다. 잠시만요. 15%면은 100만 원에 15만 원, 200만 원에 30만 원, 300만 원 월급이어도 월 45만 원 이상을 쓰면 안 된다. 그렇죠. 근데 요즘에 뭐만 하면은 그 몇십만 원 금방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골프 요즘 젊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예. 골프라는 운동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장난 아니죠. 예, 그러니까 뭐 이게 골프는
골퍼가 두 가지 종류의 골퍼가 있어요. 네. 비기너가 있고 베테랑이 있어요. 비기너는 막 이제 시작한 지 한 5년은 안 돼가지고 막 열심히 연습도 하고 뭐 네네. 주로 뭐 나가면 뭐 100돌이네, 90돌이네 뭐 이런 아직 싱글 정도는 아닌 뭐 그리고 연습도 열심히 하고 레슨도 받아야 되고 막 장비 사는 것도 재밌어 하고 막 그다음에 뭐 돈이 없어서 못 나간다 그래도 한두 달에 한 번은 꼭 네. 필드 나가고 뭐 이런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또 특징이 뭐냐면은 스크린 골프를 또 많이 쳐요. 그죠. 가야죠. 예, 스크린 골프 치러 가면 이미지 트레이닝 해야죠. 예, 스크린 골프 치면서 네. 그것만 치는 게 아니야. 네. 또 짜장면, 그죠. 맥주 한잔 하고. 탕수육, 맥주 시켜 네. 먹고 그다음에 또 내기를 해. 네. 예, 내기할 때마다 다 따나? 또 잃을 때도 있죠. 네네네. 뭐 거의 잃는 경우가 많겠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 골프 유튜버들이 그 비기너들이 얼마나 한 달에 쓰는가를 이렇게 보여준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거기에 비기너는 95에서 100만 원 정도 한 달에 쓴다, 평균. 근데 이제 베테랑은 다르죠. 베테랑은 뭐 한 구력이 10년, 15년 되면은 그냥 연습도 안 하고 레슨도 안 받고 이러고 이렇게 있다가 누가 나가자 그러면은 그냥 그 가방 먼지 툭툭 털어가지고 그냥 들고 나가고 대충 이러잖아요. 막 스크린 골프도 안 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한 달에 뭐 5, 60만 원 이상은 안 쓰니까.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문화 레저 비용이 자기 소득의 15% 이내가 돼야 된다. 그 얘기는 비기너 같은 경우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골프를 배우고 재밌게 막 신나게 연습하고 레슨하면서 지금 막 재미 들이고 하려면 자기 소득에서 월 95만 원, 100만 원이 15% 이내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려면 95만 원 나누기 0.15 하면은 633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월 소득이 633만 원 정도는 넘어야 내가 골프를 칠 수 있다. 633만 원 안 되면은 네.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월 633만 원. 이거 세전입니까? 세후입니까? 세우죠. 예. 세후. 그럼 이거 연봉 1억 이상인데요? 그렇죠. 연봉 1억이 한 600, 한 5, 60, 70, 그러니까 한 9천은 넘어야 되는 연봉이. 아, 그러니까 연봉 9천 이하 골프 금지. 네. 근데 이제, 예. 나는 정말 대표님 얘기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열심히 안 합니다. 뭐 필드도 뭐 거의 한 두세 달에 한 번 나갈까 말까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다면야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네. 그럼 그렇게 열심히 안 할 걸 왜 시작을 하셨는지 난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실 한다면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나가고 뭐 스크린 골프도 가고 연습 레슨도 좀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말씀드린 거고요.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베테랑이면은 예. 월급이 한 400 한 중반 돼도 쳐도 되긴 해요. 베테랑. 왜냐면 베테랑은 그만큼 돈을 많이 안 큰 써요. 돈 안 들인다면. 그래서 그렇게 보고 그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6인데 문화 레저비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면은 문화 레저비에 그럼 꼭 15%를 써야 되느냐 그런 뜻은 아니고요. 네. 뭐 안 쓰고도 문화생활 잘하는 분들 많습니다. 네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취미가 노래 부르는 건데, 예. 그러니까 저는 뭐 당연히 이제 스케줄도 많고 요즘 최근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어디 무슨 뭐 이렇게 마땅한 취미를 못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집에 가면 저녁에 스트레스면 이제 노래방 기계 있잖아. 예. 그 노래 그냥 혼자 부르는. 아, 댁에서요? 네. 아, 노래방 기기? 그게 그거 이제- 옛날에 되게 유행이었는데, 전축 시절에. 그러니까 요즘 그 유튜브 그거 틀어놓고 앱. 여기 오고 있어요. 저기 그 마이크 있죠, 연결해서 그래서 하는 그거 혼자 블루투스 불러요. 그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 있을 때 그거 부르는 게 또 이제 그거고. 인생의 낙. 진짜 그거 정말 근데 돈 안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문화 레저 비용이라는 게 꼭 돈을 들여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꼭 굳이 돈을 들어가는 취미를 한다면 15% 이내에서 좀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혹시 여기는 그 필라테스나 요가 이런 거 할 때, 물론 요가나 이런 것도 월 뭐 한 20? 뭐 이런 데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또 이제 레깅스 사야 되잖아요. 예쁜 옷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가 그렇죠. 매트 사야 되잖아요. 네. 무슨 볼 이런 거 사야 되잖아요. 뭐 레몬 같은 거 사야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러니까 저도 사실 운동을 아파트에 이제 그런 시설이 있어서 가보면은 네. 젊은 분들 오면은 운동하는 시간보다는 사진 찍는 시간이 더 길고 내가 보니까 뭐 거의 계속 거울 보면서 이렇게 봤다 저렇게 봤다 그러는데 인스타 해야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조금 돈을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취미 레저 문화생활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